2024년도 2회 고등학교 과학입니다. 1번 문제 볼게요.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발전 방식은, 이 발전 방식 문제 뭐 시험에 잘 나오죠? 예. 여기 내용 안에 내용을 읽어보시면 거진 대부분 답이 나옵니다. 1번 문제는 태양 얘기가 쭉 나오니까 그냥 말 그대로 태양광 발전. 비슷한 문제에 뭐뭐 나오냐면 조수간만의 차다 이런 말이 나오면 보충 내용을 보시면 돼요. 조수간만의 차 조력, 그리고 파도임 파력, 그리고 수력도 나왔고 핵발전, 우라늄을 이용한 핵발전, 그리고 석탄, 석유를 사용하는 화력발전 등이 시험에 나왔죠. 너무 쉬운 문제죠. 2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질량 2kg, 물체가 6m per second의 일정한 속력으로, 속력이 6이고 질량이 2니까 이 물체의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 두 개 곱해주면 되죠. 6이 12. 대부분 이런 문제 운동량 또는 충격량 이렇게 따지면 곱하기 하는 거나 더하기 빼기 하는 거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다음 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자, 코일 근처에 자석을 움직이면 코일에 전류가 유도되는데, 이미 이름 대부분 답이 나왔죠. 3번이 정답, 전자기 유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4번 초전도 현상, 요거는 특정 물질이 매우 낮은 온도에서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여기 중요한 말이죠. 요걸 물어보면 초전도 현상이라고 하고, 열 효율은 1번에 나오는 열 효율은 계산식으로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요겁니다. 그러면 이 전자기 유도에 대해서 잠깐 시험 문제 뭐뭐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자기 유도의 특징은 첫 번째는 뭐가 문제 나오냐면 전류 방향이 바뀌는 경우,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 요 자석, 여기 손에 있는 막대 자석을 넣을 때하고 뺄 때가 한쪽은 이쪽으로 오르고 한쪽은 이쪽으로 전류가 흐릅니다. 똑같은 방향으로 항상 흐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넣을 때랑 뺄 때랑 전류 방향이 틀리다. 또 언제가 또 틀리게 되냐면 극을 바꿀 때, 이번에 극을 바꿀 때, 여기 현재 그림은 N극이 밑에 있고 S극이 위에 있는데, 이 극을 위치를 바꿀 때, 밑에가 S극 위가 N극이면 처음 N극을 넣었을 때하고 S극 넣을 때하고 이 전기가 흐르는 방식이 틀립니다. 그 말이고요. 두 번째 또 뭐가 나오게 되냐면 전류의 세기가 바뀔 때. 언제 바뀌냐? 코일이 있잖아요. 여기 밑에 코일. 첫 번째 코일 가문수. 코일을 2배 가면 가물수록 전기가 더 세지는 거예요. 이 코일의 가문수. 그리고 두 번째 넣었다 뺐다 하는 그 속도. 그 속도가 빠를 때, 빠르게 할 때 전류의 세기는 커집니다. 그다음 또 하나
특징인 거는 정지에 있으면 이 막대기 자석을 넣고 가만히 있었다. 그러면 유도 전류는 흐르지 않는다. 요게 이제 전자기 유도 문제의 모든 내용이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다. 다음 4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수평 방향으로 던진 공의 위치를, 자, 공을 이쪽 방향으로 던졌습니다. 시간의 간격에 따라서 A 점점점 떨어지죠. 일단 이걸 아셔야 돼요. 왜 떨어지는가? 그거는 중력 때문에 그래. 중력 때문에 떨어지는데, 그러면 이 중력 방향 때문에 떨어지는데 지금 뭘 물어봤냐면 물리량이 같은 걸 물어보네요. 물리량이. 문제가 물리량이 같은 것. 그럼 첫 번째, 수평 방향으로 던진 거는 그 속력은 처음하고 끝까지 똑같습니다. 여기 요거는 잘 보셔야 되는데, 공기 저항을 무시한다 이 말이 있어요. 공기 저항이 없으니까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는 처음 속도와 똑같이 유지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 이렇게 계산하시면은 좀 답찾기가 어려워요. 그냥 실험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공기 저항이 없으니까 하나 나갔던 속도가 영원히 날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주에는 공기 저항이 없으니까 한번 우주선이 날아가기 시작하면 그 속도로 계속 일정하게 날아가게 되죠. 그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냥 일정하게 간다. 두 번째. 근데 왜 일정하게 계속 날아가지 않고 이렇게 떨어지느냐? 물론 세게 던지면 더 멀리 가서 이렇게 또 떨어지겠죠? 그 이유는 지구에서 잡아당기는 힘, 중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중력과 속도가 10m/s 제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초에 10씩 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점점 속도가 빨라진다. 그래서 여기랑 여기에 처음에는 요만큼이지만 두 번째는 색깔 다르게 해야겠다. 두 번째는 요만큼, 세 번째는 이만큼. 시간이 흐를수록 아래로 떨어지는 중력 때문에 떨어지는, 그러니까 연적 방향, 수직 방향으로 떨어지는 속도는 늘게 된다. 점점 커진다. 그러니까 얘는 아니죠. 점점점 커지니까 아니고, 얘는 일정하다. 왜 일정하냐? 공기 저항이 없기 때문에. 공에 작용하는 힘, 외부적인 힘이 여기 있습니까?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충격을 좌우해서 주어서 이 충격을 주는 것이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문제에서 힘의 키면은 변함이 없다. 변함이 없다. 그래서 답은 기역과 D것은 4번으로 봐야겠습니다. 다음 5번 문제입니다. 어떤 열기관이 50줄의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15의 1을 하고 60줄의 열 에너지를 방출할 때 이 열기관의 열 효율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수학 계산식이기도 하고요.
열효율. 총 투입한 게 70을 투입했죠. 75. 총 투입한 게 75고, 사용한 일이 얼마 사용했습니까? 15를 썼습니다. 내용을 잘 보시면, 자, 요거 그림으로 문제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총 투입한 게 75줄이에요. 줄. 일량 단위 줄을 넣는데 어떤 기계가 있고 이 기계가 작동을 이렇게 해요. 그 작동한 게 15줄이고 이 기계가 열로 방출한 게 60. 즉 60만큼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거는 75분의 15 곱하기 요거 약분하면 5분의 1이 되지요. 그래서 요거 곱하기 100이니까 요거는 5, 20 약분해서 20%가 됩니다. 자, 에너지 효율 요 문제 공식으로 자주 나오니까 좀 기억해 주셨다가 시험 볼 때 틀리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 6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그래필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여기 설명 써 있습니다. 그래필은 지금 현재 신소재 중에 하나고 특징이 육각형 모양이고 탄소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열전도율이 좋고 휘어도 전기적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 여기 특징입니다. 뭐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4번이 답인데 지금 이거 규소랑 산소를 합해서 우리가 규산염 경물이라 합니다. 자, 지구의 껍데기를 지각, 그 안에 멘틀, 외핵, 액체로 되어 있는 외핵, 그리고 내핵 이렇게 구분을 할 때 이 껍데기 요의 주요 구성 성분이 암석들의 주요 구성 성분이 규산염 광물 규소 하나에 산소가 이렇게 4개가 연결되어 있는 규산염 광물이 있는데 그 규산염 광물 나올 때 나오는 얘기고 질소는 공기 중에 시고 많이 차지하긴 하는데 이거로 시험에 나올 확률은 고등학교에선 딱히 다음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원자 배치에 대한 내용인데 자, 요거는 설명이 조금 필요합니다. 일단 그 첫 번째 내용을 보면은 1번 같은 경우 제가 여기 설명 다 써놨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원자 번호가 3번이에요. 중앙에 있는 핵 플러스 성질을 갖고 있는 중성자 숫자가 3번이고 원자 번호 3번 리튬입니다. 요거는 1조 원소고요. 요 4번인 거는 베릴륨. 요거는 5번 원자 번호 5번 붕소. 요거는 원자 번호 탄소에 해당됩니다. 자, 그림을 조금 내려가고 한번 다시 볼게요. 제가 여기 주기율표를 이렇게 나왔는데 그려왔는데 이 주기율표를 외우라는 게 아니고요. 내용을 이렇게 보면 지금 자 이렇게 내려가는 것들 여기 써서 있죠. 리튬, 나트륨, 칼륨 이런 것들 이쪽에 있는 것들 보시면
헬륨, 네온, 아르곤, 크립톤 이렇게 나가는 거. 요거 이렇게 하는 거. 플로르, 염소, 브로민 요런 것들 이 각각 특징이 틀려요. 요 부위를 일족이라고 합니다. 여기 글자 여기 일자 써있긴 했는데 요 위에 거기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쭉 이런 식의 일족 원소라고 하고 이쪽 맨 끝에 있는 쪽을 18족 원소라고 하고 여기 원소를 17족 원소라고 합니다. 1쪽부터 18쪽을 다 배워야 되는 거냐? 그렇지는 않고요. 특히 우리 여기 2족부터 12족까지는 전이금속이라 해서 여기는 아예 그 대상이 안 돼요. 고등학교 과학 대상이 안 되고 또 더구나 여기 시험에 2족이나 이거보다는 이 세이족의 특징에 대해서 시험이 나옵니다. 아, 플러스 성질을 갖고 있는 어떤 원소 있으면 이 플러스 개수에 맞춰서 보통 안정적 구조를 맞추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플러스가 4개면 이 주변에 돌고 있는 전자수가 또 4개여야 해요. 그래서 여기가 3개를 돌고 그래서 첫 번째 궤도 두 번째 또 하나 중요한 법칙 중앙에서 양쪽으로 들고 첫 번째 궤도에 있는 원자 껍질에 첫 번째 궤도는 전자가 이렇게 마이너스 밑에 있어요. 2개죠. 2개가 기본이에요. 2개가 뭐 쉬운 말로 최대예요. 요거를 맞춰야 돼 무조건. 수소 같은 경우는 하나밖에 없어서 얘는 불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지금 여기 1번에 있는 리튬 보시면 2개는 완벽하게 딱 돼 있어요.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근데 지금은 여기 최외곽 그러니까 맨 마지막 궤도를 보시면은 두 번째부터는 8개씩 채워져야 됩니다. 8개씩. 첫 번째만 2개고 8개씩 채워져야 되는데 첫 번째 궤도 보면 1개예요. 1개. 그러면 이런 애들 일족인데 일속 원소들은 7개를 빨리 채우는 게 나을까요? 1개를 빨리 버리는 게 나을까요? 당연히 1개를 빨리 버리는 게 낫죠. 그래서 전자를 빨리 버리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요, 요런 원소를 우리가 알칼리 금속이라고 합니다. 예, 그 수소는 물론 금속이 아니라 기체긴 하지만 이 수소를 제외하고 나머지들은 알칼리 금속이에요. 그래서 공기 중에 놔두면 금방 이 전자를 버리려고 해요. 틈만 나면 버리려고 해요. 요런 틈만 나면 버리려고 한다. 여기 대표적인 것이 소금으로 해놓은 나트륨 같은 게 있어요. 얘도 빨리 버리려 해요. 빨리 하나만 버리면 되죠? 근데 과학에서 버리면 표시를 거꾸로 씁니다. 더하기라고. 얘는 하나를 더 가졌다는 뜻 아닙니다. 잃어버렸다는 뜻이야. 원자 하나 잃어버렸. 반대로 여기 17적 원소 보겠습니다. 17적에 보시면 여기 두 번째 CL이 나오시. 염소요. 얘 같은 경우는 플로우로 먼저 볼까요? 플로우로 보면은 플로우가 원자 번호가 9번입니다. 9번이면 첫 번째 궤도에 2개를 이미 가졌고 나머지 두 번째부터 계속 궤도에 8개를 가져야 돼요. 그런데 2개를 이미 뺐기 때문에 나머지 궤도에 7개가 있겠죠.
이미 두 개가 안쪽에 있으니까 두 개 돈다 그랬죠. 첫 번째 궤도에 두 개 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일곱 개예요. 그러면 얘는 일곱 개를 현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있으면 한 개를 빨리 채우는 게 나을까요? 일곱 개를 버리는 게 나을까요? 얘는 빨리 채우는 게 나아요. 어디서 훔쳐오더라도 빨리 갖고 오는 게 나아요. 그래서 얘는 음이온이 된다. 아까 얘는 전자를 버려서 얘는 전자를 하나 채워서, 근데 기호 표시는 반대로, 과학의 특징이죠. 반대로 한다. 요 원소를 17쪽 원소라고 합니다. 다음에 18쪽 원소는 보면 비활성기체라고 불리는 18쪽 원소 특징 보시면 헬륨은 두 개죠. 첫 번째 궤도 두 개는 딱 맞았어요. 두 번째 네온 보겠습니다. 10개네요. 원자번호 10번입니다. 그래서 네온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궤도에 두 개를 채우고 나머지 궤도 채우는 이미 8개가 딱 맞네. 아하. 얘는 다른 거랑 결합할 생각이 없어. 그냥 딱, 나 완벽해. 라고 생각하는 게 18쪽입니다. 그래서 원래 그 족에 해당되는 요 설명 문제가 나올 때 이쪽 세 개만 나오니까 세 개만 유심히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물론 이 7번 문제는 그런 거에서 체외곽계수의 전자 배치,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궤도는 무조건 두 개씩 갖고 있는데 나머지 거 보자라는 거야. 그 중에서 우리 시험법에 나오는 1족과 2족 그리고 13쪽하고 14쪽부터 18쪽까지 나왔는데 지금 13쪽 문제를 물어본 거니까 외곽계수 개수가 몇 개 되니까 3개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둘, 3개. 그래서 13쪽이에요. 요거가 4개지. 하나, 둘, 셋, 넷 해서 요거는 14쪽 원소가 되고 요거는 그냥 2족이 된다. 중간에 3족부터 12족까지는 전이금속이라고 해서 그냥 중요하지 않은 거니까 그런 게 있다 치겠습니다. 이렇게 풀어보시는 문제가 되는 거고요. 뭐 어려울지 않은 문제였죠. 이거는 그거에 대한 설명 내용이고 설명을 이쪽에서 하려고 그랬다가 다음에는 이 주기율표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 아까 제가 설명을 조금 드렸죠. 아까 뭐 하냐면 여기 그림 잠깐 내려서 볼게요. 여기 1조 원소, 2조 원소, 그리고 17조, 18조 이렇게 쭉 족이 나오는데 신경 써야 될 것이 이거예요. 첫 번째 1족이었던 거. 수소는 기체지만 나머지는 알칼리 금속인데 수소를 제외하는 이런 것들은 쉽게 반응해서 공기 중에 쉽게 반응해서 빨리 전자를 버리려고 하는 특징이 있고 17쪽은 전자를 빨리 얻으려고 하고 18쪽은 이것저것 신경 쓰지 않아서 그래서 뭐합니까? 특징이 반응성이 낮다 이겁니다. 뭐 일조 원소는 과거에 뭐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일조 원소인 알트리움, 리튬은 어느 점 뭐 어디에 이용하는가? 그럼 보통 전화 배터리, 나트륨은 우리가 차 타고 가면은 터널 속에 그 노란 조명이 있잖아요. 그런 조명. 칼륨은 비료. 플로린 하면은 좀 어려우시겠지만 요거 예전에 과거 용어로는 불소. 그래서 우리 치약에 불소 성분이 들어가 있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 염소 또는 아이오딘. 이거 아이오딘 잘 모르시고 요드, 옛날 어르신들은 요드에다 빨간 약 있잖아요. 그거 이런 것들이 이용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문제를 들어와서 그러면 주기율표 문제에서 가에서 라 중에서 바깥 원자 접sul 개수가 8개이고 8개가 만땅이라고 그랬죠. 그럼 꽉 채워졌으면 그 원소가 18쪽
비활성 기체를 찾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답은 비활성 기체 나에 해당되겠죠. 예, 다음은 9번 문제는 이온 결합에 대한 문제네요. 자, 결합은 크게 두 종류, 이온 결합하고 공유 결합이 있습니다. 이온 결합은 아까 양이온과 음이온 이렇게 돼서 한 결합을 이온 결합이라 합니다. 설명 내용을 보고 보시는 게 더 좀 좋을 것 같아서 잠깐 설명 내용을 보시게 되면, 자, 여기서 문제가 지금 뭘 찾아야 되냐면 이온 결합을 찾는다 그래서 이온, 양이온이든 음이온이 돼서 여기요, 양이온 음이온 만나서 했던 요 대표적인 시험에 나오는 게 염화나트륨 소금이죠. 1조 원소하고 그 다음에 17조 원소의 특징이 합쳐진 거. 얘의 특징은 물에 녹고 전기가 통해요. 소금물이 전기가 통합니다. 그래서 전기 전도성이 높다 이게. 그래서 전기가 흐른다는 요말하고 음이온 양이온기 전기에서 강력하게 형성된 거다. 요게 답입니다. 4번인데 요거 보세요. 공유결합은 여기 보면 산소 원자면 보세요. 이거는 그냥 문자품 염소 2, CL2 또는 O2, N2. 공유결합도 뭐 종류가 한 쌍인지 두 쌍인지 삼 쌍인지 세 쌍인지 이런 내용인데 이런 얘기. 예, 산소입니다. 이 산소를 보시게 되면 제가 빨리 그림이 일어나는데 여기처럼 이 산소 5하고 이 산소 5가 여기 합쳐서 O2가 되는데 이 O2의 전자 모양 형태 구조가 여기에 있는 것들은 이렇게 묶여서, 그러니까 얘도 이 전자를 얘도 써먹고 얘도 써먹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래서 이런 결합을 공유 결합이라 합니다. 아무래도 이온 결합보다는 결합력이 약하고 공유 결합은 물에 녹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물에 녹지 않고 또 전기도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두 개 다 외우시면 힘드시니까 뭐하니까, 그리고 공유 결합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 무슨 투 이렇게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공유 결합을 외우지 마시고 그냥 우리 강력한 이온 결합 가장 나오면 어차피 나오면 주로 염화나트륨 요게 나오니까 요거를 기억해 두시면 녹는 젖도 높다. 그리고 전기 전속성도 있다. 뭐 요런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10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물에 녹아 염기성을 나타내는 물질은, 이거는 그냥 제가 설명드리는 대로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첫 문제에서 염기성과 산성 구분하는 거, 일단 H로 시작하면 무조건 산성이에요. 얘 염소죠. 염산. 여기 내용은 있습니다. H로 시작하면 대부분 이게 염소랑 산소가 만나서 염산 이렇게 해서, 여기 같은 경우는 H 시작하죠. 여기 밑에 대목 있으면 S가 황이니까 이거 황산, 이 CO 이거 탄산이라 부르고 이거는 질산이라 부릅니다. N이 질소니까 요거 이게 문제예요. 얘 때문에 시험에 나옵니다. 굉장히 길죠. 얘 산성입니다. 아세트산. 그리고 나머지는 OH로 끝나는 것들 여기 보세요. 수산화토늄 있는 수산화칼륨 다 OH로 끝나죠. 일단 OH로 끝나면 일단은 염기성입니다. 중요한 거는 얘
아, 이름이 긴 놈이죠. 아, 문제예요. 얘 산성인데. 얘 때문에, 얘 OH로 끝나요. 또 마침. 아, 요거 하나만 주의해 두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11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에 A를 넣어 중화반응. 중화반응은 말 그대로 물, 수소. 이게 뭡니까? 산성과 염기성이 만나서 물이 발생한다. 또 물만 발생하지 않고 열도 발생합니다. 그림을 그 열을 중화열이라 부르는데 산성과 염기성이 만나서 중성이 되는 반응을 중화반응이라 하고 이때 발생되는 열을 중화열이라 한다. 이런 게 있다라고만 보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NA하고 OH가 있고 수산화나트륨이죠. 이쪽에 뭘 집어넣었더니 이상한 똥단지 같은 CL이 나타났네요. CL이 있어야 되고 그럼 여기 문제 보세요. 똥단지 없이 나타난 CL. 그 CL이 있는 게 몇 번이냐? 1번이죠. 그래서 답은 1번. 다음 12번 문제. 화학 반응에서 산화되는 거, 환원되는 거. 그러면 일단 산화인지 환원인지 그거 몰라도 최소한 답은 얘 아니면 얘예요. 얘는 반응 후니까 그런 게 아니고 얘 아니면 얘인데 산화됐다라는 건 산화됐다는 말은 녹슬었다는 말인데 여기는 상식적으로 그냥 봐도 한국말만 보면 얘가 답일 거예요. 왜냐고요? 산화된 구리가 녹슨 구리가 일반 구리로 깨끗한 형태의 구리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얘가 산화된 게 원래 상태로 돌아왔다 그러죠. 그러니까 요 산화구리는 환원된 거예요. 자, 이렇게 이해해 두셔도 이게 환원된 거니까 그러면 얘가 산화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시거나 두 번째 산소가 있다가 O 여기 O가 산소죠. 이 O가 산소가 있다가 산소가 없어지면 그게 환원이에요. 이 산소가 우리가 그 저기할 때는 꼭 필요하지만 공기 중에서 있으면서 어떤 물질을 녹슬게 합니다. 이게 산소의 또 단점이기도 해요. 아무튼 이 탄소는 여기에 O가 없었는데 이쪽에 보면 O가 생겼죠. 이렇게 O가 없다가 생긴 거. 요 말고 얘가 산화된 거예요. 없다가 생긴 거. 여기 말이 좀 제가 이상하게 써놔서 좀 고쳐볼게요. 처음에는 어차피 왼쪽 두 개 중에서 한 놈을 찾아야 되는데 내용 보세요. 원래 O가 있던 애는 뭐가 되는 거고 환원되는 애고 이쪽에 여기 O가 없는 애는 결국 산화된다라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편하시겠네요. 이거 설명하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어차피 둘 중에 하나인데 답은 여기 5가 원래 있었던 놈은 계산하고 나면 5가 없어질 거니까 환원. 여기 같은 경우 5가 붙을 놈이 붙었잖아요. 이쪽에 보면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5가 붙은 애가 산화. 그래갖고 지금 문제가 산화된 게 뭐냐라고 보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3번입니다. 13번 문제 다음에 설명하는 기억은 같은 종의 무당벌레인데 개체마다 달라진다. 뭐가 달라지냐? 이거를 우리가 유전적 다양성이랍니다. 유전적 다양성 뭐 북극 여우 나오고 그 사막 여우 나오고 귀의 모양이 달라진 이유가 온도 때문에 그렇다. 사막 그냥 여우라도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그 같은 종 여우라도 뭐 지역에 따라 뭐 온도에 따라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에 따라 이렇게 모양이 다양하다. 이걸 다양하다 해서 유전적 요인으로 인한 다양성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야. 사람 얼굴도 생기사가 다 다르듯이요. 그렇게 생긴 게 그렇게 유전적 다양성이다 이런 얘기고, 여기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는 생물 대멸종. 요거는 시험에 뭐 어떤 얘기로 나왔냐면 우리가 지질 시대를 구분하는 거, 선캄브리아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이렇게 구분하는 가장 큰 이유, 이런 것들은 그 시대마다 그 중요 생물들이 고생대 때는 삼엽충이라는 것이 대거 멸종하게 되고 바다식물들이 대거 멸종하게 되고, 중생대는 공룡 같은 것들이 대거 멸종하게 되죠. 그러면서 신생대가 탄생하는 거. 이렇게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구분하는 근거는 식물의 대멸종이 주 근거로 삼는다 라는 내용으로 나올 수 있고, 요거 따지면은 뭐 여러 가지 표준화석 얘기 나오죠. 뭐 고생대 삼엽충, 중생대 공룡 이런 것들은 표준화석이다. 그래서 그 시대만 존재했던 생명체였다. 요거로 하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네요. 14번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물질은 핵산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체이고 뭐다 이가 핵산. 핵산은 유전자 정보를 저장하고 전달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DNA와 RNA 속에 있는 걸로써 그거의 기본층, 이 핵산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체는 말이 어렵겠지만 뉴클레오타이드입니다. 그걸 외우셔야 되고, 요거 단백질 단위 기본 단위체가 아미노산이었다. 요때도 한번 나온 적이 있죠. 나머지는 뭐 나올 만한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15번입니다. 그림은 세포 내 유전 정보 흐름을 나타내는 것이야. 기억과 니은에 해당되는 것은 DNA에서 RNA로 바뀌는 것을. 지금 여기 그림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이 DNA 구조가 이게 좀 꽈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 내는 사람이 여기 유전정보 염기서열을 가지고 낼 때 여기 보시면 G로 표시했죠. 아, 이 사람은 문제를 GCCA 위에 걸 갖다 썼어요. 위에 걸 갖다 썼어요. 그런데 보니까 뭐가 달라졌냐 하면 여기 특히 구아닌 뭐 이렇게 이거 구아닌, 사이토닌, 아데인하고 여기 T자가 여기 U자 우라실로 여기까지 용어 설명하면 갈등아 요 T자가 U자로 바뀌었어요. 요 이유는 DNA에서 이 T는 RNA에서 U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아직까지 요거 갖고는 시험에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여기 보시면 위에 거 갖고 쓰는데 DNA에서 RNA로 가는 것을 우리가 전사라고 하고, 전사. 그리고 RNA에서 단백질로 가지고 유전자 정보가 만들어질 때 이거를 우리가 번역이라고 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좀 힘들어도.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거는 그림을 보고 잘 찾아야 되는 거예요. 시. 그러면 이 출제 유형은 요 그림을 갖다 썼구나. 요게 요겁니다. DNA는 두 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 쌍이 연결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요걸 일부만 잘라져 가지고 RNA에서 써먹습니다. 복잡한 내용인데 아무튼 여기서 그림을 또 밑에 그림을 써먹을 수 있어요. 왜 그림이 바뀌냐 이렇게 가끔 오해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DNA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 기회 되면 다시 설명드리겠고요. 다음 16번 문제. 그림은 세포막의 구조에 대한 내용인데 옳은 것을 골라다. A는 여기 입자가 큰 A는 막단백질을 통해서 여기가 막단백질이죠. 막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하다. 맞는 말이죠. 지금 요로 입자 큰 거는 이고 입자 작은 거는 인지질 이중층을 그냥 직접 통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B는 인지질 통해서 입자가 작은 지질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통과한다. 맞습니다. 그 세포막은 막단백질로만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세포막인데 세포막은 인지질이 주로예요. 인지질과 막단백질 여기 써 있잖아요. 인지질하고 막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아직까지 시험이 나오지 않았지만 입자가 큰 포도당이라든지 아미노산 그리고 이온 등은 요 막단백질을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입자가 작은 기체나 지질 이런 것들은 인지질을 통해서 통과된다. 물론 여기 그래서 16번의 답은 3번이다. 요거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다음 17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거 기억에 해당되는 거 요거 항생제를 계속 사용하다 보면 유명한 대사죠. 살아는 놈이 강한 법이요. 요게 자연선택에 해당된 겁니다. 다윈의 자연선택설. 다음 18번이요. 다음 설명에서 기억에 해당되는 것은 기억은 참나무, 나무죠. 나무는 생산자, 동물이면 소비자, 그리고 미생물 같은 거면 분해자. 햇빛, 온도 뭐 이런 것들은 살아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생물적 유인. 그래서 참나무는 생산자, 그리고 저기는 비생물적 유인, 햇빛은 공기 같은 것들. 다음 19분입니다. 그림은 안정된 피라미드의 개체수 얘기입니다. B는 생산자, 풀이 되겠죠. A는 1차 소비자.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여기는 뭐 1차 소비자를 참새라고 얘기했으면 참새가 나왔네요. 그래 참새면 여기 이제 생산자인 벼가 있으면 벼를 참새가 먹겠고 참새를 더 큰 뭐 매라든지 이런 뭐 새가 있겠죠. 요게 2차 소비자예요. 식물을 먹는 1차 소비자가 있고 그럼 내용 보겠습니다. A는 1차 소비자다. 맞죠? 참새는 B에 해당된다. 참새는 A에 해당되겠죠. 상위 가치로 할수록 개체수가 줄어들죠. 20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기억에 공통으로 해당되는 것은 지구의 물질은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규산염 광물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규수가 문제 나왔으니까 기억은 산소입니다. 21번
핵융합 발전, 태양의 발전, 우주에 관한 얘기네요. 태양 중심부에는 몇 개의 원자핵 4개가 융합해서 한 개로 바뀐다. 시험에 잘 나오는 거죠. 수소 4개가 융합해서 헬륨으로 바뀐다. 이게 수소 핵융합 발전이라 합니다. 수소 4개가 뭐로? 헬륨으로. 답은 2번. 다음 22번. 그림은 수온 변화. 각각의 층 3개 층. 예. 여기 A 지역을 혼합층이라고 부르고 B를 수온약층, C를 심해층이랍니다. 여기 수온이라고 쓰여 있는 데가 여기 0이 여기 어디가 여기다 편하시냐면 이게 이 아래가 바닷물이에요. 바닷물. 여기가 그럼 공기가 있죠. 여기 배 떠 있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A에서는 혼합층에서는 기권, 공기랑 상호작용, 공기랑 맞닿아 있으니까 상호작용이 일어난다. 맞는 얘기죠. B, 수온약층은 깊어질수록 여기 깊이가 일로 쪽으로 내려가니까 깊이가 점점 내려가서 온도는 낮아지겠죠. 틀렸습니다. C는 심해층입니다. 심해층은 주로 온도로 얘기하면 약 4도 정도? 이거는 물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 정도의 온도를 보이고 있는 심해층, 아주 깊은 바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로는 들어갈 수 없고, 이거는 답은 옳은 것을 골라라. 하나밖에 없네요. 기억. 23번입니다. 그림의 A, B는 판의 경계를 드는 것이다. 하나씩 골라라. A는 여기 보면 대륙판과 해양판이 여기 그림이 대륙판은 이쪽으로 가는 거고요. 해양판은 이쪽으로 서로 만물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면 수렴이라 하죠. 수렴이라는 말을 우리가 언제 쓰냐면 여러 사람의 의견을 뭐해서 수렴해서 다 받아들여서 할 때 그 수렴이에요. 그래서 A는 수렴형. B는 두 개가 서로 벌어지죠. 양쪽으로. 왼쪽으로 좀 벌어지는. 요거는 발산형 경우입니다. 그래서 A는 발산형 경계다. 틀렸죠. B에서는 발산형 경계에서는 새로운 판이 생긴다. 뭐 맞는 말입니다. 요 벌어진 틈으로 다시 멘틀이 흘러 올라와서 멘틀 그냥 용감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합니다. 꼭 굳이 그런 건 아닌데 좀 복잡한데 아무튼 그렇다고 하시면 이해되고 쉽고 A 수렴형과 발산형에서는 해구가 발달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수렴형에서는 해구가 발달하지만 발산형에서는 해구가 발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인데요. 수렴형은 두 개가 부딪히는 거라고 했죠. 그리고 발산형은 두 개가
벌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수렴형에서 생기는 것들은 습곡산맥, 해구, 호상열도가 있고, 발산형에서는 열곡, 해령이 있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참 외우기가 난감을 하죠. 그래서 저는 예전에 할 때는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몸에 열이 난다. 열이 난다. 좀 유식한 표로 열이 발산한다. 발생한다. 그래서 열이 나니까 발산. 그러면 뭐 먹어야 돼요? 해열제 먹어야 되죠. 그래서 해령 이렇게 해서 세 개 세트로 뭐 외우는 방법도 있었다. 자머리지만 아무튼 이렇게 외워서 이거 배우고 나머지는 수렴형이다. 나는 이렇게 서로 수렴되는 거 이것보다는 그냥 벌어지는 게 좋다. 그래서 육지에서 벌어지면 보통 아프리카 열국대처럼 열국이 생기고 바닷속에 생기면 해령이 생기는데 바다에 있지 않습니까요. 바다의 언덕 이런 뜻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외워서 외우시는 것도 방법이기 합니다. 다음 24번이요. 그림은 지지시대의 A씨에 표준해서 삼엽축 후생대, 중생대, 암모나이트, 신생대, 메머드죠. 뭐 이건 외워야 되니까 어쩔 방법 없습니다. 답은 그래서 1번 25번 다음 현상을 일으키는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 좀 잘렸네요. 지진, 화산을 일으키고 멘틀 대류를 이동시켜 판을 이동시킨다. 지구 내부에 있는 에너지가 되겠죠. 멘틀 같은 지구 내부에 있는 에너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4번이었던가요? 그 답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